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챕터 2 셀 서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은 기본 작업 위에서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입력된 데이터에 다양한 서식을 지정하는 작업입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서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셀 병합, 특수문자 입력하기, 셀색 채우기, 글자색 변경하기, 뭐 셀의 이름 정의하기, 메모 삽입하기, 한자 변환, 사용자 표시 형식 지정하는 법, 또 선택하여 붙여넣기, 뭐 테두리 등 다양한 게 나오는데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5문항이 출제되고요. 각 2점씩 총 10점짜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셀 서식 문제는요. 10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두 10점 다 맞으셔야 돼요. 혹시나 하나 정도 틀리면 8점 이상 맞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시트를 열어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셀 서식 1번 시트에서 문제가 이렇게 11문제가 있는데 11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문항이 출제됩니다. 각 항목당 2점씩이에요. 자, 여러분들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은 거의 제목을 변경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사원별 보너스 지급 내역. 자, A1부터 지원 영역은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하나 해줘야 되고요. 글꼴은 굴림체. 그 다음에 크기는 16, 굵게. 밑줄도 이중실선 회계형이 별도로 있는데 이 회계형을 지정하고 일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는 거. 이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A1부터 지원 영역이니까 A1부터 지원 영역을 범위를 지정해요. 그래서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면 되는데 이걸 딱 클릭하면 이렇게 병합이 되죠. 이걸 또 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G1까지인데 H1까지 이렇게 병합을 했어요. 이거 틀렸잖아요. 나머지를 다 맞춰도 요거 하나 틀리면 또 2점이 감점되거든요. 이럴 때 원위치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A1부터 G1까지 범위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딱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잖아요. 가로 가운데 또 세로 가운데 이게 세로거든요. 세로 가운데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홈 탭에서 여기 글꼴 있죠? 이 글꼴 창에다가 불림체하고 엔터 바꿨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글꼴 크기 16이니까 여기 16을 입력하고 엔터. 자, 굵게 여기 있어요. 굵게 지정해 주시고요. 자, 밑줄 실선이나 여기 보시면 여기 밑줄이거든요. 이중 밑줄이 있는데 밑줄 실선 회계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중 밑줄이나 이중 실선이나 똑같아요. 이때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글꼴 탭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밑줄이 별도로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밑줄로 되는데 밑줄 실선 똑같아요. 실선과 이중 실선은 여기에 있지만 실선 회계형과 이중 실선 회계형은 요 안에 들어와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중 실선 회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정이 돼요. 여러분들 이중 실선 회계형과 차이점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중 밑줄을 선택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글자에다가 이렇게 되고요. 아까처럼 셀 서식 들어가서 글꼴에 이중 실선 회계형을 선택하면 처음과 끝으로 이렇게 이중 밑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일행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행높이를 선택한 다음에 이 행높이를 30으로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1번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사원별 보너스 지급 내역, 요 제목을 말하는 건데요.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수문자 입력할 때는 한자키 플러스 자음 플러스 한글 자음 플러스 한자키인데요. 보통 시험에 나오는 거는 미음 플러스 한자키 해주시면 돼요. 정각기호 일반이 이쪽에 다 미음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자 앞에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사자 앞에를 더블 클릭해서 그죠?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탭키를 누르거나 여기 확장 있죠? 요거를 누르면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요 네모 요거 눌러주시고요. 여기 내역에서도 미음 한자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요거 누르거나 T키를 눌러서 확장해 주시고 또 검정 네모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또 참고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컴퓨터에 미음하고 한자키를 눌렀는데 심볼 입력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입력도 제대로 안 돼요. 미음하고 한자키 눌렀더니 선생님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 윈도우 키 있잖아요. 보시면 윈도우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면 윈도우 누른 상태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다시 원위치로 미음 한자키 누르면 이와 같이 문자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윈도우 키랑 스페이스바 이거 하나도 알아주시면 좀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사운벨 보너스 지급 내역 제목에 여기 내역 있죠? 이 글자를 한자로 변화하래요. 너무 쉽죠? 더블 클릭해서 내역을 범위 지정해서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자 변환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해당하는 한자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변환을 누르면 되는데 시험에 따라서 간혹 가다가 한글 한자, 한자 한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한자로 변경하니까 요거를 선택해서 변환을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A4부터 A12, A4부터 A10이면 이 범위가 되고요. 이 범위에다가 부서명으로 이름을 정의하래요. 이름은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가 부서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내용은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하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거 해야지 하면서 F4셀을 이럴 때 다시 범위를 지정해 보면 이름이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부서명을 하고선 꼭 엔터를 쳐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입력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오타가 났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딜리트로 지워봤자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면 방금 했던 부서명이 있어요. 이거를 편집을 눌러서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고요. 범위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범위가 잘못됐으면 또는 삭제를 한 다음에 확인 누르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관련된 게 여기 수식에 이름 관리자가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F4셀에 메모를 삽입하기 위해선 F4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클릭합니다. 자, 요걸 지울 때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바로 지워주시고요. 여기다가 우수사원 주의하실 점은 요 띄어쓰기 되어 있으면 띄어쓰기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데 클릭하면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자동 크기를 지정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그러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F4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어디있죠? 메모 표시 숨기기 밑에서 좀 올라오면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메모가 항상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크기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서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메모 서식. 근데 이 안을 클릭하고 커서 깜빡거리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들어가면 글꼴 탭밖에 안 보여요. 맞춤 탭이 보이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저는 왜 맞춤 탭이 안 보이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외곽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메모 서식 대화 상자가 활성화되고 여기 맞춤 보이죠? 이 맞춤에 자동 크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글꼴을 바꾸거나 채우기 색을 바꾸는 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거 뒤에 어떤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나오니까 그때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딱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 맞춤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냥 1번 붙여넣기랑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지금 I4부터 I10이면 이 수당이죠. 이 수당의 영역을 급여에다가 더하기 하래요. 즉, 지금 얘가 360만 원이잖아요. 이 수당 100만 원을 여기다가 더해 주겠다.
즉, 얘 70만 원이면 요 70만 원을 여기다 더해서 370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범위를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I4부터 I12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복사해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하여 24부터 22 이 영역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에 보시면 연산이 있는데요. 이 연산에 보시면 뭐 사칙 연산이 다 있어요. 지금은 뭐 곱하기가 아니라 뭡니까? 더하기죠. 또는 빼기도 있어요. 자, 더하기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까 360만 원이 100만 원 더해서 460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요거 있죠? 요거 지울 때는 ESC 누르면 다음과 같이 취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6번까지 했고요. 7번 이어서 볼게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2, 4부터 F13 급여와 보너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범위 지정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와 값기에 원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천 단위 구분기호 넣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샵, 콤마, 샵샵 0 뒤에다가 원을 붙여라. 이게 답이죠. 이거랑 세트되는 것도 외워줄 게 있죠. 샵, 콤마, 샵샵 0 뒤에 쉼표 하나 붙이면 세 자리가 숨겨지죠. 얘는 1000원 단위고요. 또 샵, 콤마, 샵샵 0 쉼표 2개 하면 0 6자리가 숨겨지고요. 얘는 100만원. 요거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게 답이죠. 자, 그러시면 일단 범위를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자,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직접 샵, 콤마, 샵샵 0 써도 되지만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있어요. 요 선택해서 요 뒤에다가 쌍따옴표 원, 쌍따옴표 써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이 원은 한글은 그냥 원이라고만 써도 답은 나와요. 확인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셀 서식 들어가서 보시니까 저는 원을 쌍따옴표 입력하는데 쌍따옴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글은 쌍따옴표 생략해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1000원 단위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가 지우시고 쉼표 하는 다음에 쌍따옴표 1000원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0 3개가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뭐 100만원 단위로 하고 싶다 그러면 쉼표를 2개 그 다음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거죠. 안에 숫자는 살아있어요. 지금은 셀 서식 들어가서 샵, 샵샵 0 뒤에 원자 붙이는 이게 답이죠.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A3부터 G3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그 컨트롤 눌러서 A13까지 같이 컨트롤 키 누르면 여러 개의 영역을 지정할 수 있죠. 셀에 맞춤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여러분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는 여기 있는데 셀에 맞춤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 맞춤 옆에 이 표시 맞춤 설정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도 됩니다. 그럴 때는 맞춤 탭을 눌러야 되죠. 근데 맞춤 설정을 누르면 그냥 맞춤 설정이 나와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셀 병합에 체크해 줍니다. 글꼴을 바꾸려면 여기 글꼴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바꿀 수도 있어요. 들어간 김에 여기다가 올림표 그 다음에 굵게 크기는 12 됐죠. 셀 음영이라는 거는 채우기를 말해요. 여기서 채워도 되고요 이 안에서 채워도 되는데 요거는 강조이에요. 주황 정확한 주황색은 이거예요. 그래서 확인. 저게 주황색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주황이라고 나타나고요.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주황 강조이라고 나타나요. 주황색 위치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날짜 D4부터 D12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갑니다.
다시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자, YMD가 써있죠? 요건 써있으니까 요일만 넣으시면 되겠네요. 이 요일은 이렇게 가로 열고 A자를 만약에 여러분들 영어로 넣으면 영어로 나와요. D 3개 넣으면 이렇게 D 4개 넣으면 썬데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D를 쓰면 안 되고요. A를 3개 쓰면 1이라고 나오고요. A를 하나 더 써주면 요일까지 나오게 돼요. 지금은 A를 3개 써주시고요. 가끔가다 질문해요. 이거 꼭 대문자로 입력해야 되나요? 말자 서식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써도 되고요. 대문자 써도 돼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요일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 G4부터 G12 어디죠? 여기네요. 그쵸? 요거 뭐죠? 요거 메모의 위치는 변경해도 상관없어요. 요거 뭐 이렇게 위로 올렸다고 해서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이 셀에 메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G4부터 G12 영역은 셀 서식을 이용하여 백분율 스타일인데 백분율 스타일은 여기서 요거이죠.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소점 두째 자리면 자릿수 늘림을 2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백분율 있죠? 그래서 표시 형식 탭에서 백분율에서 수자릿수 2라고 지정해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 눌러서 요거 자릿수 늘림 2번 클릭해도 이와 같이 바뀝니다. 자, 마지막 문제 A3부터 G13 모든 테두리는요, 여기 홈에 보시면 여기 테두리가 있는데 모든 테두리를 한번 딱 해주면 전체 테두리가 지정이 되고요. A3부터 G3 영역은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적용하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3부터 G3을 범위 지정해서 다시 이 테두리에 들어가시면 아래쪽 이중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거 밑에 이중 테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B13부터 D13은 셀을 병합하고 대각선인데요. 이 대각선은 맨 밑에 보시면 다른 테두리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 대각선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대각선 한번 클릭해주고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되게 많은데요. 우리 그 시험에선 5개만 나오니까 뒤에 거 풀면 좀 더 빠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셀 서식 1 답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틀린 게 없죠? 여러분들도 이거 셀 서식 1번 눌렀다가 요 답 봤다가 뭐 틀린 게 있으면 확인이 될 거예요. 지금 요거 메모장의 위치가 좀 틀린데 위치는 상관없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셀 서식 1번 마무리 짓고요. 셀 서식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셀 서식 2번 시트에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1번 문제는 B1부터 G1까지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글꼴은 궁서체 20이에요. 여기다가 홈탭의 글꼴에다가 여기다가 궁서체 엔터 쳐주시고요. 크기는 20.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밑줄 실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줄 실선. 자, 여기는 밑줄하고 되어 있지만 우리 여기 글꼴에 설정 들어가면 이쪽에서는 실선이라고 되어 있죠. 명칭만 틀릴 뿐이지 똑같아요. 실선이나 밑줄이나 똑같습니다. A 열넓이를 1로 지정하시오. A열을 클릭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열넓이 클릭해서 1을 써주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1번 문제가 끝났고요. 2번 문제. 자, 이 대출이라는 대출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변경하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키보드의 한자키 클릭. 대출 한자를 선택해서 변환을 클릭해 줍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B3부터 G3 영역은 셀 스타일이 어디냐면 이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이 있거든요.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파랑 강조색 5 그러면 자세히 눌러서 파랑 강조색 오면 이거 같아요. 파랑 강조색 5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3번이 끝났죠. 4번은 사용자 지정 2개 만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B4부터 B14
B사부터 B14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이 형식에다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숫자 앞에 SG를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형식을 집어주시고 대문자, 쌍따옴표 대문자 SG 마이너스 쌍따옴표 이렇게 영문은 쌍따옴표를 해줘야 돼요. 자, 숫자는 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 숫자는 세 자리 000 해주면 이렇게 001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001, 002 이렇게 나오게 돼요. 세 자리로 이제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G4부터 이 대출 금액을 말하는 거죠. G14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센서식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갑니다. 앞전에 배웠었죠?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 원을 붙여라. 이렇게 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바뀌고요. 이 연결비가 좁으면 약간 넓혀줄게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되죠. 아,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여기 보니까 어쩐지 여기 앞전에 말했었죠. 샵, 샵샵 0 1000원. 그래서 셀서식 들어가서 심표한 다음에 1000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 단위 구분기호와 반올림하여 절삭해. 요 세 자리를 절삭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죠. 이것도 심표 두 개 넣는 것도 마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3부터 G14 전체를 선택해서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선택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다시 테두리 들어가요. 홈탭에 테두리 들어가서 모든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있죠? 이거 한번 딱 클릭해 주시면 이 외곽이 굵게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셀 서식 답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뭐 변경된 게 없죠? 그러니까 답이랑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셀 서식 3번 시트로 이동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제목 부분이 좀 틀린데요. 여기 보시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었는데 지금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범위를 지정해요. A1부터 J1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서 맞춤에서 맞춤 설정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도 됩니다. 맞춤에서 맞춤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맞춤 탭에서 가로에 여기 보면 선택 영역 가운데로 있어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셀은 병합되어 있지 않지만 글자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들어간 김에 여기서 글꼴을 바꿔도 되고요. 뭐 확인을 누르셨다면 요 위에 홈 탭에서 글꼴에서 여기서 15로 입력하고 글꼴 굵게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건 채우기 색이고요. 지금은 글꼴 색이니까 글자 색에서 파랑, 이거 흐린 파랑이고 이게 파랑이에요. 주의해 주시고요. 이건 진한 파랑. 파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기 위해서 A3부터 A4를 범위 지정해요. 이게 셀 병합할 거거든요. 자, 추가적인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셔야 돼요. B3부터 B4, C3부터 C4, D4부터 E3.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지정해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F3부터 J3, A6부터 A11까지 이때 이제 컨트롤 떼도 되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세로 가운데, 글자 위에 떠 있죠? 세로 가운데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B5부터 B12는 가로 균등분할 맞춤. 여기는 이제 맞춤이 왼쪽 오른쪽 이 세로밖에 없는데 더 많은 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요 맞춤 설정 들어가거나 마우스 오른쪽 센서식에서 맞춤 탭에서 가로에 균등분할이 있어요. 균등분할. 그래서 가로에 균등분할 맞춤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로에 균등분할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에 맞춰서 균등분할이 되겠습니다. 자, F11셀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클릭합니다. 백스페이스 바로 내용을 지워주시고요. 여기다가 최다 경험률이라고 써주세요.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F11셀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합니다. 자, 메모 서식에 궁서, 글꼴 크기 10, 자동 맞춤, 그 다음에 이걸 흰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곽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들어갑니다. 자, 이 메모 서식에서 맞춤. 그렇죠? 맞춤은 아까 보니까 자동 크기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글꼴은 이제 궁서에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궁서라고 써주시고요. 궁서. 글꼴 스타일은 보통. 크기는 10. 됐죠? 맞춤에서 자동 크기 방금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생밀선에 있겠죠? 여기 채우기 색이 따로 있네요. 채우기 색은 요거 흰색. 그쵸? 요거 누르거나 요거 흰색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메모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C5부터 J5. 여기네요, 여기. 그쵸?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C12서부터 J12. 추가적인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이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의 뭐예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천 단위 구분 기호는 뭐라 그랬어요? 샤코마 샤차병. 뒤에 명자를 붙여라. 그러면 요 뒤에다가 뭐 쌍따옴표 명, 쌍따옴표로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163명.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범위를 지정해서 A3부터 J12 지정해서 테두리, 홈 탭에 테두리에서 목록 단추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한번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문 5개가 다 끝났고요. 답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딱 눌러봤더니 그죠? 변경된 부분이 없죠? 그러면 전체 잘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 서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